오늘은 그 신용 등급을 책정하는 사이트들, 신용평가 기관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금 대표적으로 나이스 지킴이, 그리고 올크레딧, 이게 나이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K10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선은 이 두 군데의 등급이 각각 좀 다르게 나오죠. 그리고 얘네들이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긴 한데 어떤 항목을 좀 더 심도 있게 보냐, 비중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등급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등급 제외하고 나머지 뭐 SP 등급이라든가 뭐 이런 게 또 있긴 한데, 요거는 조금 약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그 여러분들 요즘에 뭐 어플 같은 데서 뭐 이런 등급을 많이 확인하실 텐데, 거기서 확인하는 등급들이 나이스나 올크레딧에서 땡겨오는 등급입니다. 그 어플에서 나오는 등급은 뭐 자기네 어플에서 만들어서 보여주는 그런 신용 등급이 아니니까, 실제로 신용 등급을 관리하고 싶으시고 본인 신용 등급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이스 지킴이나 올크레딧 쪽에서 가입하셔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니까, 엉뚱한 어플 같은 데서 나오는 등급이나 대출 결과, 대출 승인 가능한 금액, 이런 거는 신빙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군데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나이스와 올크레딧은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게, 나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연체 관리 위주로 봅니다. 이 사람이 상환하는 능력이 상환을 잘했냐 못했냐, 연체가 있었냐 없었냐. 자, 여기서 발표하기로도 나이스 지킴이에서는 연체 관련해서 반영하는 게 신용 등급 평가 부분에서 40%를 차지해요, 수치상으로. 그리고 나머지 23%는 부채 수준, 채무가 얼만큼 있냐, 연체 이력과 채무 양, 이 정도만 가지고도 평가하는 게 63%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나이스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거는 연체 없이 잘 갚았냐 안 갚았냐를 많이 본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나이스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에서는 나이스 등급을 별로 활용하지 않고요. 다 2금융권 이하의 금융사들만 나이스 등급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올크레딧 쪽 등급을 많이 보게 되고, 올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연체 관련해서 보는 비중이 28%입니다. 그러니까 나이스에서는 40%를 본다고 했죠. 거의 12%가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비중으로 봐도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연체 이력이 많았던 분들은 나이스 등급이 낮게 나올 거고, 오히려 연체 이력이 좀 있었더라도 올크레딧 쪽 등급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두 등급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여기까지는 이제 그 사이트에서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드린 내용이고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제가 대출 상담사를 14년 동안 하면서 실무 쪽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이 나이스와 올크레딧의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스 같은 경우에는 연체 없이 잘 갚아 나가시는 분들은, 연체 없이 대출이 많더라도 연체 없이 잘 빌렸다 잘 갚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1등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예전에 제 고객분 중에 한 분은, 그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스 등급은 1등급이 나오시는 분인데 올크레딧은 7등급이셨어요. 신기하죠? 엄청난 차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분은 나이스 등급이 왜 1등급이 나오는지 이해도 안 가는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채무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이분이 지입차주로 이제 트럭 모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아파트 담보대출 꽉 있고요. 그리고 차 자체도 비싼 차이기 때문에 차 탈부만 해도 1억이 넘게 있었어요. 그리고 신용대출도 은행부터 해서 대부업까지 다 쓰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1등급이에요, 나이스가. 자, 그거는 이분이 연체 없이 잘 빌렸다 잘 갚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채무가 이 정도가 돼도 나이스가 1등급이 나온 거죠. 매우 좀 희귀한 케이스기도 한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올크레딧 쪽은 신용카드 관련해서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용평가사입니다. 현금 서비스, 카드론을 자주 쓰시는 분들은 올크레딧 쪽 등급 무조건 낮아요. 무조건 낮습니다. 그리고 올크레딧도 이제 채무 금액을 반영하기, 채무 건수 이런 걸 반영하기 때문에 카드 이런 거 좀 쓰시는데 다른 채무 좀 깔려 있다, 이런 분들은 거의 다 올크레딧 쪽 등급 6등급, 7등급이에요.
나이스는 조금 더 높게 잡혀도. 나이스나 올크레딧 쪽의 차이점은 뭐 이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쪽의 등급을 관리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는데, 둘 다 해야 됩니다. 둘 다 해야 되는데, 둘 다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적당한 신용대출 채무를 가지고 이때 카드론이나 서비스를 거의 안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연체를 안 하시면서, 연체 없이 일반 대출은 조금 보유하면서 카드론이나 서비스는 거의 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등급이 떨어지지 않고, 채무가 있더라도 등급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두 군데 등급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자,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올크레딧 쪽 등급만 반영하는 금융사가 많지만, 모든 사람들이 은행만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금융권에 넘어오셔야 되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이금융권부터는 한쪽 등급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이스, 올크레딧 두 군데 등급을 다 봅니다. 심사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군데 다 본다는 뜻은 뭐냐? 내가 나이스 1등급이 나오더라도 올크레딧이 6등급이면은 두 군데 중에서 낮은 등급 기준으로 금리를 책정해버린다는 거예요. 금융사에서는. 나이스가 1등급이니까 1등급 기준으로 금리 내줘야지? 절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얘네들은 금융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을 잡아서 이자를 높게 받으려고 하는 거지, 등급 저 좋은 등급을 평가 안 해주죠. 둘 중에 낮은 거 있으면 낮은 거 등급 기준으로 대출 금리를 책정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두 군데 다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신용 등급은 나이스와 올크레딧 둘 중에서 나오고 차이점은 이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군데 다 등급을 관리해야 되는 이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면 뭐 신용 등급 관련해서는 더 이상 언급해 드릴 게 없어요. 나머지는 뭐 다 뻔한 내용들이라서. 자,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그 SP 등급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SP 등급이라는 거는 약자인데 서브프라임 등급입니다. 뭐 이거를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금융사에서 일하는 뭐 저희들 상담사들이 부르는 명칭은 대부 등급입니다. 대부 등급. 뭐 대부 스코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거예요. 대부 업체나 저축은행 쪽에서 신용조회를 하거나 대출을 받았거나 이런 경우에 만들어지는 등급이에요. 자, 저축은행은 은행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용평가 체계에서 봤을 때는 저축은행은 대부업하고 더 가깝습니다. 대부업하고 거의 비슷한 등급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을 쓰시면 SP 등급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자, 그 중에서도 대부업체, 뭐 아시죠? 케이블 TV에 나오는 그런 쪽에서 대출을 여러 군데를 쓰게 되면은 SP 등급이라는 게 점수가 떨어져요. 자, 신용평가사인 나이스나 올크레딧 쪽에서는 이 대부업체에 대한 정보를 표시를 하지를 않습니다. 등급에는 반영을 하지만 이 사람이 뭐 어떤 대부업체에서 얼마 어떻게 쓰고 있다 이런 거를 공개를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은행권이나 캐피탈이나 이런 데서는 만약에 신용 조회를 하더라도 내가 대부업을 얼마를 쓰고 있다는 것을 심사자가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추측이 가능한 게 있죠. 어떻게 추측이 되냐? 이 SP 등급 때문에 추측이 되는 겁니다. 이 SP 등급이 분명히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채무 상태를, 눈에 보이는 채무 상태를 봤을 때는 등급이 이렇게 낮게 나올 이유가 없는데 등급이 낮은 거죠. 일반 등급이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업은 확인이 안 되고, 근데 딱 옆에 나오는 SP 등급을 참고해 보니까 SP 등급이 낮은 거죠. 그러면은 그 심사자 입장에서는 추측이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이 채무도 별로 없는데 SP 등급이 낮다? 그러면 SP 등급이 낮다는 거는 대부업이나 이런 데서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대부업을 쓰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사 거절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 등급이 낮은 분들은. 물론 뭐 모든 은행들이 SP 등급을 다 막 악착같이 땡겨서 보지는 않는데, 심사자마다 그 SP 등급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을 쓰고 있을 때 아무리 감추고 들어가더라도 SP 등급이 낮을 때는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 대출 거절이 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거예요. 나이스에서 신용평가를 하는 방식, 올크레딧이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방식, 두 가지의 차이점, 그리고 대출 일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두 가지 다 등급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 나중에 어떤 대출이 필요했을 때 금리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업을 많이 쓰시는 분들, 그 대부 중개업체 이런 데서 양심 없는 사람들이 그 속이죠. 대부업을 쓰시면은 등급이 떨어지지 않아서 대출 기록이 나오지 않아서 신용 등급에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된다. 신용에 마이너스 되는 게 없다라고 속이는데, 분명히 제가 아까 언급드린 대로 SP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등급이라고 대부 등급이 있어서 신용 등급 다 떨어지고요. 대부업을 쓰시더라도 다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소리에 속지 마시고, 제가 오늘 알려드렸는 이 신용 등급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리를 하신다면 아무래도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